2학년 장표를 보시면 미친 진도가 시작됩니다. 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만 깔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전문 교과군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수행, 지필 모두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중3 때부터 연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파인만에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 명문대 학종 입시, 그리고 진로 검사 지도를 하고 있는 엄보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얘기했었던 게 일단 수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는 방식을 좋아해야 하고, 그리고 비슷한 학생이 많이 몰린 그런 치열한 내신 상황 때문에 실수를 덜하는 내신 습관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단순히 A등급이 아니라 원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교 블라인드 하에서는 특목고는 이제 설립 취지에 맞게 특정 교과에 시수가 몰려 있고 해당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 교과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상위권 자사고 역시 대학 수준의 난이도 있는 전문 교과군을 편제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개의 과목을 소그룹으로 묶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 깔 수 있는 전문 교과군을 선택하지 않고 내신을 좀 수월하게 받고 싶다, 혹은 이거는 내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간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에 일반고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이제 평범한 교과만 선택을 한다면 내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어떤 과목에서 A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최상위권 자사고 학생이라는 게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뭐 외대보고 학생이다, 민사고 학생이다, 하나고의 학생이다 라고 이제 좀 보람이 있으려면 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만 깔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전문 교과군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입학한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이 3년간 배우는 교육과정을 제가 이렇게 편제표가 워낙 길어서 잘라서 영상에 이어 붙이면서 해당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일본 교과가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거나 아니면 네이밍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시되 최상위권 자사고의 생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표와 같이 외대보고도 1학년 때는 그냥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거는 다른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좀 평범한 편입니다. 근데 2학년 그 장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2학년 장표를 보시면 미친 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진도와 선택 과목의 향연이 갑자기 펼쳐지게 되거든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미적분학 1과 수 1을 나눠 놓고 있죠. 나중에 뒤쪽 보면 아시겠지만 2학년 1학기 때 수 1과 수 2를 한 세트,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과 확통을 한 세트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3학년 때도 또 근데 뜬금없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문과 학생이라면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년 2학기 때 수투, 그리고 2학년 1,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수학,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과 학생들이랑 겹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과 학생이라면 2학년 1학기 때 수원이나 수투를,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 확통을 듣게 되어 있는 그 편제표도 있고요.
같은 기간에 같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때 이런 내신을 통합 산출하는 현재 상황에서 문과랑 이과가 합쳐지게 되면 외대보고는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과 애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와 이과의 어떤 배리어를 좀 줄 수 있는, 문과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학년 편제표가 이어서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과 학생은 2학년 때 물리 1, 2, 화학 1, 2를 모두 듣게 되어 있죠. 그래서 AP는 다 이제 국제계열 쪽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AP를 빼고 나면은 문과 계열, 이과 계열로 구분이 되고, 이과 계열은 사실상 물원물토, 화원화투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 이과 계열 학생이라면 물원물토, 화원화투를 모두 듣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간다면 이런 스케줄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입학 전에 미리 알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종을 고려하는 외대보고 고3 학생이라면 미적분, 수학 연습, 선형 대수학 중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과 계열은 당연하고, 문과 중에서도 경상 계열이라면 선형 대수학을 선택하면 이거는 어지간한 학교에서는 깔려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학 과정이고요. 미적분은 일반고에서도 다 깔 수 있지만 선형 대수학은 아무 학교나 깔리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 대수학을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보람이 있겠죠. 근데 들으려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야 될까요? 미적 2까지는 당연히 끝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그 학교에 깔린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어떤 학습 상황이 어떠한가, 이거를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선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학년 선택 과목에서 이과 학생이라면 제2외국어가 아니라 지금 요 파트에서는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제2외국어 쪽이 아니라 고전역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기화학이랑 분자생물학이 화학이나 생물 전공 대학생들도 3, 4학년쯤 돼야 듣는 난이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화투, 생투까지 진도가 끝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염두에 두어서 입학 전에 관련 공부를 해놔야 외대보고에 간 보람이 있는 편제표를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대부고가 표준 편차가 아주 작고 평균이 되게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학교예요. 이거는 작년 1학년 1학기 전교생들의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 B, C, D, E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표준 편차를 보시면 5점 내외, 5점을 벗어나는 게 수학밖에 없죠. 6점이죠. 이것도 많이 커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더더욱 없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못 풀 정도의 살인적인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로 한 문제를 틀린다. 그럼 거기에 대한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심한 문제를 맞추는 것만큼 실수를 안 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수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행, 지필 모두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중3 때부터 연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대보고든 민사고든 자사고든 과학고, 외고, 국제고든 자신이 가려는 학교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적어도 이 학교의 편제표, 그리고 학업 성취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학교에 간 보람이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깔려있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수강할 건지,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을 수강할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있는지,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수행대 지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 나한테 맞는 학교겠다 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3 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남은 중3 기간 동안 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중3 동안 이 부분을 최대한 메꿔놓고 가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그 학교에 간 보람이 있는 내신과 비교과를 제 경험상 보니까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3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한 친구랑 나이가 돼서 고등학교에 그냥 입학하는 친구랑은 그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고를 가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중학교에 해보고 갔었던 학생이 월등히 잘합니다. 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입학이 늘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고교 블라인드 이후에 의대 합격생의 영재학교 출신 입학률이 더 높아진 것은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